미국 증시는 중국의 기습적인 금리 인상에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맥도날드의 실적 호전과 애플에 대한 애널리스트 목표가 상향이 원동력이 됐습니다. 정부가 기름값을 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지만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서울 지역의 휘발유 값이 30개월 만에 리터당 1,9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올 연말로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제도 폐지 이후 직장인 40% 정도가 감세 혜택을 상실해 내년부터 사실상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이 올 들어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인민은행은 기준금리 성격인 1년 만기 예금 및 대출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출발선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코스피에서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전강 후약장으로 마무리가 됐죠. 구체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가 사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내림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 사흘 연속 상승세를 노렸던 우리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0.5% 내리면서 2069로 마무리가 됐고요. 종가상으로는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사흘 연속 상승장을 걸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원 80전 정도 내리면서 마무리됐고요. 1,100원대가 현재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 대만 증시가 열렸는데 일본 증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호조 소식이 큰 양분이 됐고요. 대만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미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걸었습니다. 중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시장에 악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악재가 호재로 바뀌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내용도 괜찮았고요. 일부 기업들은 애널리스트들의 이 주가 상향 조정 소식이 들려지면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루덴셜 투자증권 명동지점의 최석우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 증시 이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흐름 자체가 좀 많이 부진했어요. 네. 상승장으로 또 마무리가 되는가 싶었는데 연일 정강 후약장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시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 투자 심리가 불안해지면서 그리고 매수 주체들의 공백이 생기면서 시장이 밀리는 모습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전일장 잠시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국내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물이 4천억 넘게 나오면서 2070선 내주고 말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2포인트 정도, 0.5% 정도 내려서 2069로 마감을 했고요. 미국장의 상승 마감 영향으로 상승세로 출발하긴 했지만은 그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오후에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역시 프로그램 매물이 차익과 비차익 포함해서 4,300억 넘게 쏟아진 게 지수의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었고요. 수급별로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그 동반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820억 정도, 그리고 기관이 390억 정도의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개인이 나홀로 1,200억을 매수했지만은 역시 지수를 방향을 돌리기에는 좀 역부족인 모습이 나왔고요. 기금은 반대로 769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최근 10일간 그 연기금 매수세가 강화되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은 LG화학이라던가 SK이노베이션, 현대제철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역시 하락 업종이 훨씬 많았던 하루였는데요. 특히 운송 장비 업종이 2% 이상 하락을 했고요. 건설업과 은행업에서도 역시 큰 폭의 하락률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철강업종 같은 경우는 1.87% 오르면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이는데요. 대장주인 포스코가 2% 넘게 오르는 것을 비롯해서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등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면은 삼성전자가 1% 넘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현대중공업은 4% 이상 급락하다가 장 막판에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2.3%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코스피 주체별 매수 매도 상위 종목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하이닉스 등 삼성증권 같은 대형주를 매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현대중공업과 삼성전자 등의 종목들을 매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기관에서도 포스코를 그리고 NC소프트를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에서 순매도한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이었습니다. 두
매수 주체별 매매가 좀 상반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3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출발은 좋았지만은 오후 들면서 하락세로 돌아서기 시작했으면서 전일 대비 0.07% 소폭 상승한 531로 마감하면서 가까스로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지수와 달리 23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요. 개인도 222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면서 하락을 방어했고요. 반면에 기관은 229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일부 업종만 상승세를 보였고 섬유라던가 금융, 건설업종은 대거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가총액 부분에서도 역시 SK 브로드밴드라던가 동서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강세를 보였지만은요. GS 홈쇼핑이라던가 CJ 홈쇼핑 같은 홈쇼핑 업체들은 약세를 보였고요. 코스피 주체별 매수 매도 종목을 보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덕산 하이메탈, 파트론 같은 경우를 순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멜파스, 주성 엔지니어링,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은 순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KH 바텍이나 하나투어, 휴맥스 등을 순 매수해줬고요. 테크노세미캠, 시그네틱스, TPC 글로벌 같은 신규 상장 업체를 순 매도하는 모습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참 동력이 아까웠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쪽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네.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내놓는 선물 물량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한마디로 외국인들이 파는 선물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매도가 되고요. 그 프로그램 매물로 인해서 웩도덕 형상이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프로그램 매물은 코스피 200 종목 위주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는 그 코스피 200 종목들이 일방적인 하락으로 지금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분위기로 보이고 있고요. 그 외로 이제 내일이 이제 옵션 만기입니다. 내일이 옵션 만기고 모레가 이제 금통위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 투자 심리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옵션 만기가 다가오면서 시장이 현재 긴장하는 모습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고요. 급격한 변동성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경계하려는 모습이 뚜렷하고 사전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기일까지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2월 만기일에서는요, 지수가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박스권 구간 안에서 현재 그 조정 압력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바로 이게 그 12월 말에 배당 권리를 받은 투자자하고 프로그램 거래자들이 그 만기일 전후까지 청산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런 계절적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수는 당분간 박스권에 갇힐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고요. 역시 모레 열릴 금통위에서도 투자 심리가 좀 불안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이 현재 우세 쪽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보다는 우세 쪽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달에 이어서 두 달 연속 금리를 좀 올린다라는 부담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4% 이상의 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게 된다면은 기존 금리는 결국에는 인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시장의 중론으로 모아지고 있고요. 네네. 문제는 금리 인상이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금리 인상과 함께 그 이후에는 원달러 하락의 환율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외국인의 순매도로 이어지는 이런 연결고리가 2월 이후에 증시를 압박하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볼 변수로는요, 중국이 드디어 이제 춘절 연휴가 끝나고 오늘 개장을 하게 됩니다. 어제 예고 없이 긴습적으로 기준금리를 2.5% 인상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0.25% 인상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성탄절에 이어서 2개월 만에 인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이후 세 번째 인상 조치인데요. 일단 성장률이 10%를 넘어선 데다가 3개월 연속 소비자 물가지수가 4% 이상을 기록하고요. 춘절 이전에 그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물가 상승률이 6% 정도를 될 것이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었지만은요, 그 중국이 8% 이상의 성장성을 유지하고, 그리고서 이제 긴축 정책이 이루어진다라는 전제를 보면은 특별한 악재로 보이지는 않았고요. 전일 미국 시장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악재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중국 시장의 움직임에 오늘 촉각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네요. 이 중국발 변수까지 저희가 챙겨봐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 이 개인이 다 일일이 다 챙겨온다면 투자하는데 정말 어렵지 않을 텐데, 이게 현실상 어렵잖아요. 네네. 네, 그에 맞춰서 저희가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죠. 네. 일단 제가 객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네. 다 온 거 아니냐, 또는 이제 하락 아니냐, 하는 질문들을 최근에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한 3개월 정도 시장을 본다면은요, 시장은 분명히 상승 방향을 유지할 것이고요. 아직 우상향으로 올라갈 만한 여백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많이 받는 질문이 그래도 종목을 추천해달라라는 질문입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이 박스권 장세가 만약에 예상된다면은 이 와중에서 종목 대응으로 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장이 펼쳐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2월달 그리고 적어도 금통일을 전후로 해서는 그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좀 생각되고요. 네네. 너무나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미국 시장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단기 추세 과열에 대해서도 현재 좀 경계심이 가끔씩 들기도 합니다. 현재 변동성을 할 수 있는 VIX 지수가 그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음을 현재 그림으로 현재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네, 과열된 주식을 현재 무리하게 매수하다가는 한동안 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VIX 같은 경우는 15.8에서 15.9 정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바닥권을 형성한 이후에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럴 때일수록 좀 현금 비중을 높여놓으시고 시장의 방향은 좀 큰 상승이라는 그런 전략을 잡고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 우량주를 좀 선별적으로 매수를 하신다면은 네네. 무리 없이 이후에 큰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밴드 폭을 좀 설정해 드리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2040 정도, 좀 그 깊게 조정이 온다면은 2000 정도에서 네네. 밴드 하단 폭을 한번 설정해 볼 수가 있고요. 네. 높게 밴드 고점을 한번 설정해 본다면 2150까지도 이렇게 밴드 폭을 한번 설정을 해가지고 네. 그 사이에서 기간 조정을 통한 그런 박스권 매매를 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좀 창출하는 것이 매매가 유효할 것으로 지금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대형주 쪽으로 해서 좀 조정이 있을 때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조정시 매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우리 시장 보면은 뭐 철강 쪽으로는 상승세가 나왔지만 조선주 쪽으로는 급락세가 또 나왔어요. 네. 자동차 쪽도 연일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런 반복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형주도 고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예. 네. 어떤 업종 말씀해 주실 수 이 있어요? 업종 내에서는요, 네네. 아무래도 금통위가 이후에는요, 금리 네. 인상 기조가 나오기 때문에, 금융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금융주요? 있는데요. 네. 네네. 특히 은행이라던가 보험, 증권주에도 관심을 두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한 번에 다 사시기보다는요, 금통위 이후에 그동안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그런 금융주에 대해서 일부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런 매물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좀, 과열 양상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 VIX 지수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또 손절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종목을 매수를 했다. 그럴 경우 손실이 났는데 손절선 이 몇 퍼센트 정도로 딱 잡고 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에서는 아마 매매 수수료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네. 5% 정도 이내로 잡으시는 게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 정도라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평선 뭐 어느 선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옳다고 일반적으로 상승세가 가팔랐던 종목 같은 경우는 5일선을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만약에 매수를 한 이후에 네. 추가적인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왔던 종목이라면은 21선을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자꾸 이 업종 쪽으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좀 난처하실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어떤 업종을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시기에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요즘 보면 어제도 그랬고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그나마 좀 견조한 모습이 나왔던 건 사실이에요. 네. 이 코스닥 쪽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투자 매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은요. 코스닥 쪽이 분명히 더 우세한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네네.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가 이어지는 부분은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네네. 그중에서도 대형 우량주, 특히 IT 장비 업체들 위주로는요. 지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네. 코스닥 종목에서도요. 테마라든가 그런 부분을 쫓아가시기보다는요. 실적이 검증되고 우량한 대형주 중심으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잘 상승하다가 역시 20일까지 도달한 조정을 받은 코스닥 종목이라면은 네네. 역시 선별적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은 조정기에 코스닥에서 충분한 수익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으로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네.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은 SK CNC였습니다. 그렇죠. 네, SK CNC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드린 이유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가지고 네네. 목표 주가 10만 4천 원을 도달했습니다. 10만 4천 원 도달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매도를 하셔서 이익 실현하셔도 무방한 구간이시고요. 네네. 중장기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3만 원 부분까지도 지속적인 보유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요즘 말씀해 주시는 그런 종목들 잘 나갑니다. 네. 기대가 정말 되는데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하나투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네,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행 가시는 분들이라면 하나투어 이용해서 한 번쯤은 가 보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 1위의 여행 전문 업체고요. 네네. 여행 구조조정으로 그 상위 업체로 시장 점유율이 쏠리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우호적인 그런 여행 산업의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하면서 수익성 또한 크게 혼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역시 환율 역시 1,100원대에서 안정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점 또한 동사의 실적 호전에 한몫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나투어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술적인 내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차트를 먼저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잠시 좀 더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네. 기술적으로 현재 매물대를 돌파한 이후에 잠시 눌림목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눌림목 이후에 21선 지지 정확하게 받으면서 재상승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선별적 분할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네. 추세상 이 종목 같은 경우는 9에서 10일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으로 나오고 있고요. 특히 수급상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금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런 수급상 좋은 모습과 함께 매물대 돌파한 이후에 잠시 쉬었다 가면서 체력도 보강을 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현재 5만 1,000원 부근에서 매수하시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5만 7,000원 정도,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6만 3,000원 정도까지도 한번 저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기술적인 내용까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해 주셨던 SK CNC 내용 앞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전에 저희가 만도에 대해서도 한번 네. 알아보지 않았나요? 예. 네. 만도 주가 흐름 한번 잠시 짚어주세요. 이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저희 이 마켓앤 센정실을 통해서도 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요즘 추세가 좀 많이 내려가는 추세이긴 하거든요. 최근에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네네. 만도의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자리에서 이익 실현하신 분들이라면은 언제 이 매수를 해야 될까라는 시점을 한번 체크해보고 계실 겁니다. 네네. 지난번에 제가 매도 이후에 이익 실현한 이후에 만도에 대해서 재매수 시점은 14만 원 초반대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렇죠. 현재 14만 1,000원에서 형성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14만 1,000원 정도라는 자리는 지난해 12월에 찍었던 네네. 고점에서 정확히 지지를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만기일 이후에 수급만 호전된다면은요, 네.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특히 위아가 이제 오늘부터 공모에 들어가고요. 14일 정도에 재상장이 되는데요. 네네. 위아가 이제 상장이 되면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다시 한번 글로벌 시장으로서 선도할 수 있는 재조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네. 만도에 대해서도 역시 14만 원 그리고 14만 원 분기 시에는 적극적인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또 손절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손절선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깊게 봐서 13만 5천 원 이하가 깨지게 되면은 네네. 손절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13만 5천 원 선을 손절선으로 두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계속 질문을 드리네요. 비중 어느 정도 담는 게 좋을까요? 만두를 만약에 거래를 하신다면요. 만약에 만도 같은 경우는 현재 환율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 완성체 업체가 현재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영향을 아무래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네네. 현재 환율이 계속적으로 1,100원을 위협하고 있고요. 네. 지속적으로 이제 환율이 떨어져서 금통이 이후에 떨어진다면은 이제 1,100원도 거의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수급이라든가 투자 환경이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만도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로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석우 과장께서 이 종목을 잘 선택을 해주십니다. 이 만두도 그렇고요, SK CNC도 그렇고, 오늘 저희가 소개받은 하나투어까지 한 번 소개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저희가 AS를 해드리는 시간 앞으로도 쭉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루덴셜 투자증권 명동지점의 최석우 과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 속에서 테마주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증권 목동지점의 박종혁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설 연휴 이후 처음으로 저희가 연결을 하는데요. 예. 그 연휴 전에 저희가 소개를 받았던 종목들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전기 그리고 한솔테크닉스 이렇게 저희가 살펴봤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지난주에 그 4분기 실적이 바닥을 통과하는 IT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지수가 상승하지 못하고 조정을 보일 시에는 이미 선 조정을 받은 IT 업종으로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IT 업종들은 지난 2주간 크게 뒤처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추천을 드렸던 삼성전기는 9일 연속 기관에서 대량 매수를 하면서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물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지만 어제 5일선에서 꼬리를 길게 말고 올라간 모습이 추가 상승을 기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6만 원을 중심으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기관에서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관심을 꾸준히 한번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다라는 설명이시고요. 오늘 뉴스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예, 오늘 뉴스는 조선업황 좋다면서 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조선 업황이 좋다면서 어저께 그 조선주들이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그 8억 불 규모의 대형 컨테이너선 6척 건조 계약 체결했다는 기사와 STX 조선해양도 그 손자 회사인 그 STX OSV 지분 17%를 언제 팔까 하는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매도로 긴 음봉으로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네네. 하락한 이유로는 우선 철강사들이 그 철강제 가격 인상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후판 가격도 인상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실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그 일본의 그 신일본 제철과 스미모토 금속이 합병을 결정하면서 이 두 기업들이 각각 후판 점유율이 40%, 10%로 향후 가격 조섭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관하고 외국인에게 매도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3개월간 조선주들이 그 코스피 대비 상대 수익률이 한 12.4% 아웃퍼폼을 한 것에 대한 그 차익 실현도 조선주들의 급락에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자동차나 화학 쪽으로 먼저 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바가 있는데요. 현대차가 20만 원, 기아차가 6만 원을 넘긴 이후 조정을 쭉 받았었고 호남석유화학이나 그 GS 같은 경우도 연이은 이익 실현 물량이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익 실현 물량이 언제까지 나올 것이냐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특별한 모멘텀이 없고 그 지수가 정체되면서 조정 기간이 길어지면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그 대형주 위주의 종목은 같이 이익 실현하고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이나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 중소형주 위주의 접근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조선주의 경우도 외국인 기관의 그 수급을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물론 그 후판 가격 인상도 조선 수주 단가 인상을 통해서 그 이익을 조정할 수 있고 특히 그 최근 조선 업체들의 모멘텀이 조선 수주가 아닌 그 플랜트 수주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다면 이번 물량이 정리되면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것도 좋은 투자의 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순환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또 이제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막 달려나가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조선주들에 대해서는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어제 급락세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일부 물량 한번 담가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부 발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괜찮은 생각인데요. 그 물량을 좀 한정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그 이익 실현 물량을 괜히 그 받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쪽이 정리되는 모습을 확인한 후에 좀 발을 담가도 좀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네. 특히 어저께 그 중국이 금리 인상을 했는데 물론 그것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네네. 어느 정도 최근에 그 6일 연속 음봉을 보여주었던 우리나라 그 국내 증시의 체력으로서는 좀 어느 정도 부담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최근 시장이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으로부터 그 탈피가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기다리시고 대기하시는 것도 네.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 보유하고 계시던 분들 있잖아요. 뭐 네. 예를 들어서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어제 뭐 7% 넘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때 매도를 하지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매도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네. 말씀드렸듯이 그 후판 가격의 그 인상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조선 가격 인상에 오히려 전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STX 조선해양 오늘 아침만 해도 네. 또다시 그 조선 수주에 대한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네. 따라서 조선 수주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 잠시 그 이익 실현 물량 때문에 하락하는 거는 이미 기회를 놓치셨다면은 네.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지 가까운 시일 날 이거 그렇다고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뭐 현대중공업, STX 조선해양 이익 자체가 훼손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곧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까지 좀 음. 인내하는 시간도 네.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된다면 이 조선주들 여러 종목 지금 방금 저희가 화면으로 만나본 몇몇 종목이 있어요. 예. 대우조선해양, 뭐 삼성중공업, 그리고 SX 조선해양 등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예. 그래도 이 종목 괜찮다. 한번 조정기에 매수를 한다면 이 종목이 좋겠다. 그런 종목이 있습니까? 조정기에 가장 매수할 만한 종목은 현대중공업이고요. 네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선 비중을 상당히 많이 줄여놨습니다. 오히려 플랜트라든지 뭐 드릴십 같은 그런 컨테이너선 위주가 아닌 여러 가지 그 조선이나 다른 사업 분야를 다각화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 부분에 대한 훼손은 가장 적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크게는 현대중공업에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네. STX 조선해양도 어저께 좀 7% 가까이 빠지긴 했지만 그 박스권 하단까지 밀린 부분이지 사실 그 차트라든지 분위기가 훼손된 건 아닙니다.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21선을 깨고 내려와서 투자 네네.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위치까지는 왔지만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아직 그 투심이 흔들릴 만한 위치까지 하락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네네. STX 조선해양은 좀 접근이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조선주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어제 낙폭이 좀 크게 나왔죠. 이 외국인들의 매물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좀 모멘텀이 많이 있다, 이런 평가를 들어왔었던 조선주이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은 좀 컸던 것 같은데요. 너무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보고 접근을 하실 분들은 좀 진정세가 나온 이후에 접근하는 것도 늦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한번 박준혁 과장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이 조선주 중에서는 현대중공업의 동력에 대한 신뢰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우증권 목동지점의 박준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가 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좋았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힘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소개를 받았었죠. 이 조선주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부진했고요. 자동차 관련주들도 상승 이후에 다시 또 부진의 늪에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관된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 투자자들도 심리가 조금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삼성전자도 좀 부진한 흐름이 나왔고, 이 철강 업종 쪽에서 이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출발 상황 한번 살펴보고 이후에 이 전문가 통해서 관련 정보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장이 시작됐는데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상승 출발했습니다. 0.6% 오르고 있습니다. 이틀째 하락세를 걸었던 삼성전자인데요. 외국계 증권사에서 1위에서 5위까지 참 다수의 기업들이 매도 행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제 장 상당히 부진했는데 오늘 반발 매수가 또 들어오고 있네요. 0.7%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상승했었죠. 어제 꽤 많이 올랐습니다. 2%대의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오늘도 흐름 자체는 아주 좋은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 철강산업 구조조정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죠. 이 때문에 이 산업 재편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철강 가격 상승도 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1%대의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박준혁 과장과 함께 살펴봤었던 현대중공업 강보합으로 오늘장 출발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 참여하실 분들, 그중에서 이 조선주에 가담을 하실 분들께서는 조금은 상황을 지켜보시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전략 가장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LG화학은 0.4% 내리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보합권입니다. 신한지주 1.7% 오르고 있습니다. KB금융 0.6% 오르고 있고요. 삼성생명이 1%에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주가 흐름 잠시 살펴볼까요?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삼성화재는 0.8%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보험주들 쪽으로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죠. 긴축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에서도 이런 이야기 꼭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면 관심을 받는 게 이 보험주를 비롯한 금융주인데, 오늘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과 같은 금융지주사들의 주가 흐름은 아주 좋습니다. 삼성생명도 강세고요. SK이노베이션은 어제 강세장을 펼쳤었는데 오늘 강보합입니다. 0.4% 정도, 아니군요. 0.7%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좀 장이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0.5%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요. LG전자 2%대 상승세 보이면서 어제 12만원 선 회복을 했었고, 오늘 다시 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LG가 1% 오르고 있고요. 아래쪽을 보시면은 S51, 롯데쇼핑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죠. S51 같은 경우는 어제 급등세를 펼쳤기 때문에 좀 피로해 보입니다. 0.8%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0.6% 오르면서 앞에서 설명드린 금융지주사들과 움직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0.5% 오르고 있고요. KT 0.8% 상승 중에 있습니다. 호남석유가 0.5% 오르고 있고요. 삼성전기, 제가 조금 전에 AS를 해드렸는데 초반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0.3%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금융지주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좀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NHN은 0.2%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0.3% 하락 중에 있습니다. 건설주들도 어제 상당히 부진했었죠. 코스피는 현재 2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고요. 2072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상으로는 월드로 최저치를 기록했었는데 그런 움직임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현재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0.3% 오르고 있고요. 533 기록 중에 있습니다. 사흘째 상승세를 걸었던 코스닥인데 오늘 역시 좋은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나흘째 상승세를 걷고 있습니다. 시총 1위 셀트리온은 부진하고요. 서울반도체 역시 1% 밀리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0.3% 오르고 있고요. 포스코아이CT 동서 강세입니다. OCI 머티리얼즈 역시 마찬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CGO 쇼핑과 네오스게임스, 태용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태용이 강세였는데요. 미국 정부의 해상풍력 육성 정책에 대한 수의 기대감이 작용이 됐죠. 지수홈 쇼핑은 약보합이고요. 차바이오엔이 3%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아토가 1% 오르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백스가 3만원 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실리콘웍스 0.9% 오르고 있고요. 그 밖에 코코라든지 이오테크닉스, 파트로는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코는 만원 선 이하로 내려왔네요. 등락률이 상당히 좀 넓은 그런 종목입니다. 코코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고요. 접근을 하시더라도 많은 양을 투입을 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류용석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출발 상황 어떤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지금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강보합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7일 연속 상승했지만 역시 이머징 마켓은 미국 증시 흐름과는 좀 반대로 좀 답보하는 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습적인 금리 인상 불구하고요. 미국 증시 상승세는 이어진 점이 좀 시장의 주목을 끌었지만 아시아 시장, 특히 한국 시장의 출발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맥도날드의 실적 오전하고요. 애플의 그 신고가 행진, 특히 애플은 CDMA 아이폰 모멘텀 기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중국이 지급준비율이 아니라 기준금리를 1년 만기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각각 25p를 인상을 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예상됐던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 즉 미국 시장이나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인 것으로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금리 인상의 그 이유 자체가 물가 상승 압력에 따른 선제적 대응하고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그 부담 이렇게 볼 때 크게 보면은 올해 연중에 그 중국 성장에 크게 훼손되지 않을 거다 이런 관측들이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에 일단 중립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는 IT와 금융업종으로 조금 상승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특히 IT에서는 삼성 SDI하고 또 LG 디스플레이 상승이 좀 눈에 띄고요. 금융주 내에서는 신한지주 그리고 KB금융이 2%대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시장의 매기 자체가 IT와 금융으로 좀 몰리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중국 긴축에 따라서 중국 성장세 어느 정도는 좀 둔화될 예상에 따라서 에너지 업종과 기계 업종과 같은 산업재 업종으로는 차익 매물이 조금 출현하고 있습니다. 네, 연일 후반부에 힘이 떨어지는 모습인데 오늘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좀 미약하거든요. 후반부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오늘은 조금 시장 흐름은 후반부로 갈수록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동안 우리 시장이 좀 지지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머징 마켓의 폭넓은 긴축에 대한 그 부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국이 일단 예견된 그 금리 인상을 단행했기 때문에 일단 단기 불확실성 해소에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역시 우리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의 이슈가 있는데요. 현재 가능성은 반반으로 보고 있지만 내일 인상이 되더라도 이 역시 중국 금리 인상과 비슷한 시장 반응으로 본다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이 옵션 만기이고요. 순차익 잔고가 현재 매도 차익 증가로 인해서 한 7천억 정도를 상회하고 있어 전체적인 수급 부잔의 그 외국인 매도와 함께 부담이 되고 있는데 역으로 내일 그 매수 차익 청산보다는 매도 차익의 유입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나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는 수급도 조금은 개선될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즉 그동안 부담 요인이 선반영됐다는 측면하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다소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주 후반 이후인 내일부터는 조금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거로 보고 있고 그 중심에는 역시 IT와 금융업종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IT, 금융 쪽에 후한 점수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류용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환시장 그리고 채권시장 상황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1,100원대를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제 상황도 살펴보고 오늘 시장 출발 상황 한번 지켜볼까요? 네, 어제는 미 증시 상승세를 반영해서 1,103.5원에 출발한 환율은 장 초반에는 역의 매도로 1,102.5원으로 저점을 낮추었습니다. 이후 결제로 추가 하락은 제한된 채 역의 매수로 고점을 높이기도 했지만 주가 하락과 또 결제, 당국의 개입 추정 매수세로 1,104원에 대한 지지력을 이어간 후에 2.9원 하락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중국 금리 인상에도 뉴욕 증시가 강세를 나타내는 등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가 되면서 유로화는 주요 통화에 대해서 상승을 하였습니다. 여기 시장에서 달러원 환율도 소폭 하락을 하면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1,104원으로 하락 개장하여서 현재도 1,100원 초반으로 좀 등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춘절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기준금리인 1년 만기 예금 및 대출금리를 각각 3%와 6.06%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중국은 작년 6번 지준율을 인상을 했고 올해 1월 한 차례 인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의 CPI는 1월에는 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지속적인 지준율 인상에도 중국 은행권의 1월 대출 규모는 작년 12월에 3배에 근접을 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긴축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강력한 긴축에도 시장의 긍정론은 꺾이지 않고 있고 향후 중국의 긴축 강도와 미국 경기의 모멘텀 지속 여부를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춘절 연휴 이후 위안화의 추가 강세 흐름이 예상이 되어서 원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에는 좀 강세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플레 압력과 미 재무부의 보고서로 당국 개입이 약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전일 당국은 스무딩에 나섰습니다.
당국의 존재감이 인식되긴 했지만은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와 위안화 강세 분위기, 또 중국을 비롯한 여타국의 긴축 행진 등으로 하락 우호적인 환경 하에서 공격적인 개입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1,100원 부근에서의 꾸준한 결제와 또 증시 외국인의 소극적인 순매수 흐름은 좀 하락 속도를 억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일은 중국 금리 인상에 우리 증시 영향과 또 위안화 동향을 주목하면서 1,100원 테스트를 지속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권 시장도 중국 영향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어제는 직전 거래일 금리 상승에 대한 그 기술적 되돌림을 보이면서 좀 하락을 하였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관의 저가 매수로 강세폭은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간 영역별 차별화로 국고 3년 이하는 금리가 하락을 한 반면에 5년 이상에서는 약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중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 국채금리가 작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급등세를 보인 데 따라서 금일도 채권시장은 약세로 개장을 하였습니다. 국채 선물은 단기 급락에 대한 되돌림이 발생을 했지만은 기술적 반등에 머무는 수준입니다. 기술적으로 21선과의 이격 확대에 따른 그 반발 수요의 유입 가능성은 있지만 2월 금통위 개최를 앞두고 대내외 금리 약세 요인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선물시장의 외국인 누적 순매수 포지션이 스퀘어 수준에 육박을 해 있지만 여전히 매도 우위를 지속하고 있는 점도 시장의 투자 심리 개선을 좀 지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중국의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또 미 국채금리 급등세 지속으로 대외 악재에 대한 부담으로 금일 채권시장은 국채 선물이 102포인트 선을 하향 돌파하는 그런 약세가 좀 예상이 됩니다. 시장금리의 단기 급등을 통한 가격 선반영에도 불구하고 물가 목표 범위 상단을 돌파한 인플레이션 부담으로 2월 금통위에 대한 채권시장의 경계는 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기적으로 금통위를 전후해서 금리 반락과 커브 스티프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일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개장 초부터 흐름 자체가 좀 좋지 않네요. 다시 또 하락으로 코스피가 전환됐어요. 움직임 자체를 그냥 한쪽 방향으로 보기가 아직까지는 좀 이른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현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아무래도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이 있는 상태였는데 거기다가 외국인들 수급까지 흔들리는 형태의 모양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사실 어제 그제 마찬가지였는데요. 시장이 좀 장중에 강하더라도 그걸 좀 버텨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고 수급 측면에서 보더라도 어느 뚜렷한 주체가 나서서 시장을 끌고 가는 형태의 모양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무래도 약세 마인드가 시장에는 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시장의 전체적인 내부적인 요인을 살펴보더라도 시장을 이끌 만한 요인들이 있나라고 보면 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중국이 기준금리를 좀 올리기도 했지만은 한국 같은 경우에 금토일 앞두고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요. 오늘 이제 중국이 금리를 올리는 데 대한 반응도 좀 영향이 줬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원달러 환율도 1103원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1100원 선 하회에 대한 부담감도 좀 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에 대한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식시장에 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도 조금씩 약간 시총 상위 종목군들별로도 주가가 엇갈리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내일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인데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고민이 좀 사실 되다 보니까 불확실성을 더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현재 네.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이 높으면 내일이죠. 내일 모레죠. 금통이 내일 모레고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이런 요인들이 그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좀 주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 내부의 수급이 취약하고 시장을 이끌어 나갈 만한 재료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대기에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담감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인플레 압박이 좀 커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나라 자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야기에 좀 확산이 되는 형태의 모양이 나타나는데 그중에서 아시아가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아시아 전반적인 그 흐름에서 글로벌 유동성 자체에 좀 비중이 좀 아시아에 대해서 좀 줄이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고민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도 좀 더 걱정을 좀 하고 바라보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외국인들 자금이 만기를 기준으로 해서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좀 하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시장에 좀 어우러지면서 종목별 아니면은 뭐 업종별로도 좀 모양 자체를 좀 어렵게 만드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뭐 삼성전자, 포스코는 그나마 좀 오르는데 나머지 현대차나 현대중공업, LG화학 같은 종목들은 좀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일률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또 이렇게 뚜렷하냐라고 보면 또 그렇진 않아요. 어느 날은 또 그 반대의 종목들이 오르고 반대의 종목들이 내리고 하는 형태의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큰 틀에서 놓고 본다면 그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반등 시도 자체는 약하고 밀려 내려가는 힘 자체는 조금 더 커지는 모양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 시점 뭐 어느 쪽으로 두는 게 좋을까요? 이벤트 이후로 한번 미뤄보는 게 나을까요? 짧게 본다면 이벤트 당시가 오히려 관심권에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들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벤트가 확정이 되는 시점에서 시장이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등 시도가 조금 커질 가능성은 있거든요. 네네. 특히 우리 증시가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거는 대외 변수 아니면 내부적인 요인들 전반적으로 다 압박 요인들이 크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좋아요. 미국 증시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같이 받아안지 못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고 이벤트가 지나가는 시점에서는 네. 미국 증시가 계속 강했던 부분들을 좀 반영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짧게 본다면 이벤트가 마무리된 딱 그 시점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좀 길게 본다면 지금 이제 통화정책 뭐 아니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이야기에 계속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 상반기는 인플레 압력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상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긴축 기조가 확대가 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좀 목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네. 그게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시점은 누적적으로 올라갈 거라는 고민이 커지는 시점,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시점이죠. 네. 이런 시점들이 좀 고민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중기적으로 본다면 지금보다는 한 템포를 좀 늦춰서 한 3월 정도를 시점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상일 팀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시장 상승으로 다시 또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폭이 크지는 않고요. 코스피가 0.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02% 소폭의 오름세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켓은 센정시에서 여러분의 종목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전화 주셔도 됩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는 서울전화입니다. 3153-2611,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